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예견이 돼 있었던 대중 반도체 수출 소식 간밤 확실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가 됐는데 HBM 결과적으로는 막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위가 가벼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부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반도체 수출 규제안이 나왔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을 향해서 규제의 칼날을 꺼내든 미국, 이번에는 HBM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발표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4개 반도체 기업과 100여 개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 등 추가 수출 제재 패키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업계에서는 중국의 HBM 일부를 수출하는 삼성전자가 이번 통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미국 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당장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해당 HBM 수출 통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무부는 HBM을 미국이나 동맹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중국 자회사에 수출할 경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다만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 이번 제재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같은 수준의 대중 수출 통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네덜란드는 해당 수출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로 전망되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HBM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경제적 강압 행위로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즉시 반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대중 수출 통제 계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상무장관도 이번 조치가 역대 있었던 반도체 수출 규제안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해당 이슈로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일단 개장 상황까지 저희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잇따라 큰 기업들의 CEO들의 사임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인텔이, 자동차 쪽에서는 스텔란티스 CEO의 사임 소식이 나왔는데요. 해당 이슈로 인해서 오늘 두 기업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인텔의 최고 경영자 팻 겔싱어가 부진한 실적으로 사임하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지난 2021년에 인텔의 회복을 위해서 영입됐던 팻 겔싱어는 이 인텔의 부흥을 이끌기 위해서 영입이 됐지만 올해 인텔의 실적 부진이 가속화되면서 퇴진하게 됐습니다. 그가 재임했던 동안 인텔의 주가는 60%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겔싱어 CEO는 TSMC에 뺏긴 파운드리 부분의 기술적 우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분사와 전 세계에 걸친 인텔의 공장 네트워크 확장에 나섰지만 이미 TSMC가 장악하고 있는 파운드리 고객 유치가 쉽지 않았고요. 또 중국 내 판매 위축 등으로 해외 공장 확장을 취소하는 등 구조 조정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겔싱거는 자체 AI 가속기인 가우디 라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를 따라잡는 데도 실패하기도 했죠. 이렇게 인텔의 혼란기가 이어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 인텔에게 인텔 칩스법을 통해서 가장 큰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올해 초에 8월 초 보고했던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이 손실 확대와 부진한 매출 전망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실망이 가속화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스텔란티스의 최고 경영자인 카를로스 타바레스도 갑작스럽게 사임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외신에서는 이 회사 이사회 안에서 일부 주주들과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일찍 떠나게 됐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회사는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CEO가 임명될 예정이라고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도요타에 이어서 생산 규모로는 세계 2위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는 미국에서 판매가 줄고 유럽에서는 과잉 생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현재 전기차 라인에 대한 판매도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JP모건의 분석가는 일단 경영진 라인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오늘 해당 종목들의 주가도 일제히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졌던 쪽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월가에서 다시 한번 최고 목표가가 제시가 됐고요. 장중에 3%대 상승하면서 화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스피텔의 분석가인 스티븐 젠갈로가 테슬라의 매수 평가를 유지하면서 주가를 411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젠갈로 분석가는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려면 비전과 인내심 그리고 변동성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테슬라는 현재 내년 이익 추정치에는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측근이라는 이유로 테슬라의 앞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만 젠갈로 분석가는 테슬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자동차 산업에도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특히 AI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과 사이버캡에서 창출될 가치 잠재력을 기반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로써 그의 목표 주가인 411달러는 현재 월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FSD의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또한 오늘 주가에는 함께 힘이 되어줬습니다. 앞서 웨드부시의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AI 자율주행 기회에 장기적으로 1조 달러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죠. 한편 테슬라는 연말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인하 공세를 재점화하기로 현재 목표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모델 Y 차량 가격을 내리고 5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테슬라 주가 자체는 11월 동안 한 달 동안에만 4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연초 대비해서의 수익률은 40%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 들어서 더욱더 강력한 테슬라 모멘텀이 계속 형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까지 사이버 먼데이를 마치면 미국의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을 알리는 첫 번째 빅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게 되죠. 이번 미국 추수 감사절 시즌 동안 항공기 이용객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 안에서의 소비가 여전히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항공기 여객 수가 하루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 교통안정청 일간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하루 총 308만 7천 명이 미국 안의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항공교통 외 도로교통 이용객도 크게 늘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면서 이 미국 소비자들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전후해 지갑을 더 많이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가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소매 업체들의 연말 쇼핑 시즌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이미 긍정적으로 수치가 확인되기도 했죠. 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이미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탄탄한 소비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과 고용 지표들까지 참고하시면서 이번 달 말에 진행될 FOMC의 금리 결정은 어떤 방향성을 띠게 될지 함께 가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비트코인은 큰 등락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 뉴욕 시간 기준으로 장중에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중앙화 거래소로 전송한 게 확인이 되면서 정부 단에서의 매각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은 보통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바로 직결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장중에 9만 5천 달러 아래까지 가격이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비트코인을 절대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 있는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이 매도 이체는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여전히 10만 달러 이상이 유효하다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전망치와 함께 비트코인은 간밤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꼼꼼하게 점검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